안녕하세요, 운혜입니다.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기말고사와 학술 발표가 있어서 늦었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학업 성적들이 좋아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 좋습니다. 더불어 연말이다 보니 업계가 극 성수기입니다. 정말 너무 바쁘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도 뒤에 PT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낼 수 있어서 어떻게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께는 어쩌면 많이 어려울 수 있는, 하지만 어려운 만큼 무지하게 강력한 재구매자 분석 및 활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구매자가 왜 중요한지 이것부터 알고 가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재구매자는 단골이다. 우리 동네에서 단골 장사하는 식당 또는 가게의 특징이 뭐죠? 안 망하죠? 네, 절대 안 망합니다. 이유는 꾸준히 매출이 나오니까, 꾸준히 재방문해서 가게에 월급을 주니까. 그런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단골 관리가 거의 엄청납니다. 3번 갔는데 얼굴을 기억하고 안 시킨 음식이 나오고, 한 개만 샀는데도 샘플을 챙겨주고, 커트만 했는데도 영양제를 듬뿍 발라주고, 어쩔 때는 단골이라는 이유로 할인까지 팍팍 해줍니다. 이거 그대로 재구매자, 기구매자들에게 대입한다면 이 또한 하나의 CRM인 거죠. 우리 행사합니다 라는 전단지가 아닌, 왔을 때 확실히 내 손님으로 만드는 바로 내부 CRM. 앞서 말했듯 재구매자는 단골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연구인데, 재구매자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만 차지해도 절대 그 브랜드 또는 기업은 망할 리가 없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기업 식품, 물품들도 가만 보시면 다 재구매, 재구매한 제품들일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재구매자가 왜 중요한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구매자들을 속아내서 언제 구매할 때인지, 까먹었다면 지금 구매할 타이밍인지 알려주는 방법이 남았고, 그들에게 따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의 연락처만 쏙 빼놓는 방법을 안다면 앞서 말씀드린 안 망하는 동네 가게와 같은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샘플 파일입니다. 샘플 파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 구매 일자, 구매 개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벌써 동일한 친구가 둘이 있네요. 네, 여기 요게 이제 재구매자일 수 있는데, 보시면은 네, 구매 일자가 같죠. 구매 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재구매자로 치지 않습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커스터머 아이디가 회원 아이디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걸 뭘로 정의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데이터를 보시면은 개인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그거를 우리는 뭘로 쓸 거냐면 전화번호로 쓸 겁니다. 네, 전화번호로 쓸 겁니다. 이 전화번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샘플 데이터고, 출처는 캐글이라고 하는 데이터 집합소에서 제가 해외에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 샘플 데이터 또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전처리를 하신 뒤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필터를 거셔서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정렬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추후에 작업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이 부분 첫 번째로 알고 가셔야 되시고요. 여기서는 굳이 딱히 피벗이 필요가 없습니다. 피벗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이 엑셀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함수를 쓸 건데요. 함수를 쓸 건데,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뭐냐면 count if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해당 열에 해당 데이터가 있는 것들을 세줘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범위를 처음에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범위는 반드시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친구를 세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한 개죠. 8314, 이 친구는 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끝까지 당겨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8314는 총 2개가 되네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보시면은 데이트가 같잖아요. 날짜가 같거든요. 날짜가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재구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구매가 아니라 그냥 다시 그냥 들어 샀다. 고로 이건 한 건으로 갖다가 보셔야 되세요. 한 건으로 갖다 보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매를 했던 것들, 실질적인 count if. 자,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인 count if는 무엇이냐? 이 범위인데, 자, 함수를 먼저 입력해 줘야겠죠? count ifs 이 범위 전체 고정에서 얘의 개수 맞죠? 네. 인데 여기에서 하나 빼줘야 됩니다. 뭘 빼준다? 네, 잘 보세요. 이 범위 전체에서 얘 그리고 범위에서 날짜가 같은 친구 뭐 얘와 같은 거를 빼주세요 라고 하면 나와요. 됐죠? 그러면 얘는 재구매가 아니니까 0이라고 뜨는 게 맞는 거죠. 즉 0은 뭘 의미한다? 한 번 구매한 애다. 자, 복사 붙여넣기 쭉 해주면 뜨네요. 그러면 이 친구를 통해서 0은 결국에는 재구매자가 아닌 거죠. 보시죠. 8314는 재구매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여기 이 부분에 노란색으로 칠하면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봤을 때 네, 1이 있으면 확실한 재구매자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1 이상의 값이면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면 재구매자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넣고 하고 아니라면 초회 구매자라고 함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네, 재구매자라고 뜨네요. 보는 방법은 여기에 필터를 걸어주시고 재구매자만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만 남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쉽죠? 일단은 재구매자들에 대한 연락처를 갖고 오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재구매자만 한번 속간해 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앞서서 했고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친구들을 그대로 전체 컨트롤 A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시트에 붙여 넣어 주세요.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재구매자인데 1회라고 하는 건 뭐죠? 재구매가 1회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총 구매한 횟수는 몇 개? 네, 2회. 오케이? 그러면 결국엔 이건 2회 구매자고 이것도 2회 구매자고 여기에 총 3번이 등장했으니까 네, 3회 구매자인 거죠. 그 다음에 정작 이 친구는 2니까 제재 구매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딱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2회만 하시면 돼요. 2회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제 이들의 이전 구매 일자와 그 다음에 이후 구매 일자 그 차이를 구할 거예요. 그 차이를 구해서 다음에 이 친구는 얼만큼의 기간이 지났을 때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 그거를 구할 겁니다. 그냥 이것도 앞서서 if 함수를 쓸 건데요, 간단합니다. 엄청나게 간단해요. if를 쳐주시고요. 보세요. 만약에 얘랑
얘가 같다면 이 날짜에서 이 날짜를 빼라. 그러면 false라고 나오죠. false라고 나와요. 왜?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개는 같지 않으니까 네, false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을 쭉 당겨서 내리면 나오죠.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23일 걸렸네요. 다음 구매일까지 17일 걸렸고요. 마이너스 1일 걸렸고요. 그럼 결국에는 하루 뒤에 다시 샀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경우에 false를 없애주는 방법이 따옴표 2개를 넣어주시면 사라집니다. 요거를 끝까지 당기면 되세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게 예상되는 다음 구매 일자예요. 만약에 여기에 투데이 날짜를 입력을 해주면 네, 24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날보다 얘가 예상되는 시간이 만약에 지났으면 문자 발송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지나지 않았으면 문자 미발송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만 하면 되고 문법만 하면 돼요. 우리 이거 고등수학이었나요? 중학수학이었나요? 아마 고등수학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아마 앞부분에 조건과 명제라고 하는 그 수학이었을 거예요. 그 단원이었을 건데 거기에서 나온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딱히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라고 찍혀있는 애들은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렬이 지금 똑바로 안 돼서 그런 건데 예, 보통 그래서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 구매 일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정렬을 하는 기능을 한번 쓰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걸 해볼 거예요. 이 친구들의 평균 구매 일자를 구해보라고 할 겁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얘네가 재구매를 하지? 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함수는 뭐냐면요, average ifs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전체, 그리고 이 전화번호가 전체 역시 고정, 그리고 이 값을 가진 친구가 여기에서 평균이 얼마나 되는 거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치시면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면 24426이라고 하는 친구는 평균적으로 23일의 구매 기간을 잡고 이 친구는 17일의 평균 구매 일수를 잡고 이 친구는 평균 구매 일수가 9일, 이 친구는 12일 이런 식으로 되네요. 어렵지 않죠? 이거 정말 구해놓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투데이 함수를 같이 쓰시면 여기에 맞춰서 발송, 미발송, 발송, 미발송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이 날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미발송, 발송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날짜에서 마지막 날짜죠. 더하기 이 날짜예요. 그랬을 때 2019년 7월 5일이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이 날짜가 이 날짜보다 크면 문자 발송이라고 하고 크지 않으면 문자 미발송이라고 해봐 라고 줬어요. 그러면 크지 않죠? 과거니까 아직 재구매 일자가 안 됐다고 해서 문자 미발송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갖다 하시면 우리 재구매자 금방 솎아내고 재구매자한테 너 지금 구매할 때 됐어 라는 식으로 외부 CRM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CRM을 보내기 이전에 만약에 내부 CRM으로 이 사람들이 먼저 우리 자사몰에 들어왔다면 팝업을 바로 띄울 수 있겠죠. 그쵸? 너 지금 살 때 됐는데 지금 5% 할인 쿠폰 줄 테니까 얼렁 사.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렵나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식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해라고 하는 건 암기가 기반이 돼야 되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라고 하는 그 수식 함수명만 아시면 되세요. 함수명만 아시면 이 친구들을 수식 쓰는 거 진짜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이해하시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나도 어렵죠? 근데 이해만 하면 쉽습니다. 어디까지나 외워야 하는 건 함수일 뿐이고 조건 설정은 이해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더 좋은 정보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